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그 FTX의 쌤 이야기를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정말 파면 팔수록 정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리빙 레전드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일어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행태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 크립토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쳐왔던 게 이번에 파산과 함께 모두 드러나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왜 이게 안 끝났는지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 월렛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거래소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거래소에서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 FTX나 바이낸스 모두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메이커 테이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와 셀이 있잖아요. 매수 매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바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DB라는 곳에 장부 기록을 하고 실제로 블록체인 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입금과 출금 이 부분만 왔다 갔다 합니다. 즉 거래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면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입금이 되는 거고 또 출금을 할 때 이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이 되고 이 거래소 안에서는 그냥 장부상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고객들의 이런 그 돈이나 이제 코인들을 두 개의 지갑으로 크게 나누게 돼요. 이제 핫월렛하고 콜드월렛이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핫월렛은 거래소에서 이제 고객들이 입금하고 출금하는 거를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열려있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콜드월렛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이 만약에 100이면은 한 20%만 핫월렛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그냥 저장해 놓는 그런 월렛을 콜드월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소는 이게 두 가지 월렛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핫월렛, 콜드월렛에서 보통은 핫월렛을 이제 10에서 20% 전체 자산에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콜드월렛은 이제 90에서 80%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핫월렛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월렛이고 콜드월렛은 보관을 하는 월렛인데 이 쌤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콜드월렛에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담보를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FTX의 직원들이 바하마나 이런 곳에서 집을 사거나 뭔가를 살 때 이 고객들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은 콜드월렛을 멀티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해킹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보관을 하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이제 막아놓는데 얘네들은 이걸 지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이야기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알라메다가 이제 FTX의 자회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두 개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알라메다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MM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게 마음대로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든 거고 FTX는 그런 플랫폼, 알라메다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 즉 거래소를 제공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알라메다가 가지고 있는 자금 있잖아요. 이 자금도 FTT를 가지고 대출을 받은 자금이고 또 FTX에서 빌린 자금인데 이 자금을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샘한테 대출을 또 해준 거예요. 이게 샘 뱅크먼 프리드한테 10억 달러를 대출하고 니샤드 싱 엔지니어 디렉터 CTO죠. 얘한테 이제 5억 4,300만 달러를 대출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넣은 돈을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거예요. 이게 다 고객 자산들인데 고객의 자산을 지 마음대로 그냥 고객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냐면 지금 이제 FTX 파산한 다음에 CEO였던 이제 샘 뱅크먼이 내려오고 존 제이 레이 3세가 이제 그 FTX의 CEO로 취임을 했는데 얘가 왜 취임했냐면 파산을 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예전에 엔론이라 그래가지고 분식회계로 이제 회사가 터진 그 엔론을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그 변호사인데 마찬가지로 FTX를 정리하기 위해서 CEO가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재무제표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껏 이러면서 30년인가 40년을 일했는데 이제껏 이러면서 여기서 발생한 것과 같이 기업 통제의 완전한 실패와 믿을 만한 재무 정보가 완전히 부재한 곳은 봐온 적이 없을 만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트위터에 오늘도 얘기하고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샘 뱅크먼하고 샘 뱅크먼이 요즘 계속 말하거든요.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 CEO는 나다. 이러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냐면은 그러니까 새로 들어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정리할 게 없고 책임을 지면 안 되잖아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샘 뱅크먼하고 이제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버릴 정도로 처참한 상태인 거예요. FTX가 지금. 이런 거래소가 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받고 이 코인에서 또 그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쁜 표현을 지 꼴리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미들이나 이런 것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도 보고 있고 과거에도 봤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아까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가 완전히 부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알라메다가 아까 MM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마켓 메이킹도 하는데 지들이 롱숏 해가지고 거래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루나가 터지기 직전에 UST가 디패깅 되면서 UST 패깅 깨졌죠. 그때 FTX에서 갑자기 UST 선물 시장이 생겼습니다. 선물 시장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숏 물량이 FTX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알라메다가 FTX에서 거래할 때 포지션 청산 면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해요. 예를 들어 선물 거래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롱을 잡았어요. 올라갈 거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리퀴데이션 가격이 있거든요. 이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담보물이잖아요. 담보물을 가지고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선물은 그 레버리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청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FTX에서 뭐냐면 이 알라메다가 거래할 때 포지션 청산을 면제받았다. 아무리 빠져도 자기는 그냥 치트키 쓰고 그냥 청산 안 당하고 나중에 올라오면 이제 그게 이제 쌤쌤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선물 거래할 때 얼마나 살 떨리면서 스탑로스도 걸고 롱일지 숏일지 뭐 바코드 이런 애들도 맨날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뭐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고 누군 인생을 날아가고 이런 건데 얘네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FTX에서 이제 거래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롱숏에 대한 그 디테일한 정보도 줬고 그러면서 청산도 안 당하고 이러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UST 그 디패깅 될 때 저는 제가 확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알라메다가 무조건 연관이 있다고. 그때 숏을 칠 때 FTX에서 그냥 무한으로 숏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자금 뭐 그것도 다 빌려가지고 뭐 어떤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부상에 그냥 했던 거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그냥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숏이다 하고 그냥 숏 물량을 던져버려. 그냥 장부상에서 던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루나도 터지고 숏으로 얘네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무런 그 감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말 중앙화된 거래소 이 DB상에서도 막 짱뽕자오 같은 경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리티컬하게 감사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났었다, 그런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또 이게 터지고 나서 뭐 FTX가 해킹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냥 쌤의 짓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콜드월렛, 핫월렛 이렇게 있었잖아요. 콜드월렛은 이제 보관돼 있으니까 핫월렛에 있는 개인들의 자산을 지가 옮긴 거예요, 이 새끼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터지기 전부터 진행을 했고 터지고 나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저도 그러니까 헛웃음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문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FTX는 거래소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여기에서 FTX에서 거래를 많이 했었어요. 제네시스 트레이딩, 세콰이어, MM들이 다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동결됐잖아요. 여기에 자금이 동결돼가지고 여기에 뭐 몇 조씩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없어요. 거래를 하고 그 리퀴디티, 유동성이 있어야 뭐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이 FTX가 망하면서 동시에 다 묶여버린 거예요. 수많은 VC들, MM들, LP들이 돈이 잠겨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 여기에 그레이스케일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지금 10억 달러 긴급대출 모색하고 있고 막 난리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근데 잠잠하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상황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어쨌든 간 지금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모든 자산은 진짜 본인의 콜드월렛 아니면 하다못해 바이낸스에라도 꼭 옮겨놓으시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제가 이거 웬만하면 이제 샘 뱅크먼은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하글때근데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와서 오늘 영상을 한번 이 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크립토에서 저명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지를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과 그걸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